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돼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서기 79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세상을 떴다. 자신의 야심작인 콜로세움의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콜로세움 개장은 새 황제 티투스의 몫이 되었다. 콜로세움은 티투스에게도 중요한 정치 무대였다. 새 황제는 아버지의 대경기장에 버금가는 거대한 스펙타클을 펼쳐 보이길 원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100일 축제. 100일간이나 계속되는 축제 프로그램이었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석으로 된 콜로세움 입장권부터 받아야 했다. 입장권에는 경기장에 있는 76개의 출입구 중 자신이 입장해야 할 출입구 번호가 씌어 있어 그곳으로만 출입이 가능했다. 이러한 설계는 사람이 많이 몰려도 효율적인 입퇴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다. 5만여 명의 관중이 30분이면 다 빠져나갈 수 있었다. 각각의 출입구마다 입장할 수 있는 좌석도 정해져 있었다. 귀족들은 맨 아랫단의 좌석이 지정석이었다. 그 뒤는 기사들이, 그 뒤는 평민들이 앉았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과 여자들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 가장 불편한 위쪽 좌석에 앉아야 했다. 대신 그들은 돈은 내지 않았다. The seating in the Colosseum is very hierarchical. So the people with the most money are the closest to the action. They're the closest to the arena floor. And they're the ones who paid for their seats, so to speak. As you get further away from the floor, further up, people have less and less money. Well, of course, there's after the senators and the knights, then you start going into the lower strata of society, even slaves who had been freed or slaves who had not been freed. And this is Roman society in miniature. 황제의 입장 경로와 황제의 자리는 경기장 어디에서나 잘 보이게끔 신중하게 설계되었다. 황제가 로마 사회의 정점임을 한눈에 드러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민중들에게 황제의 권능을 과시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었다. 백일 동안 콜로세움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어디까지나 검투 경기였다. 검투야말로 로마인들의 피를 끓게 하는 것이었다. 검투의 승패는 한순간에 삶과 죽음을 가른다. 삶이냐 죽음이냐
패배자의 생사는 황제에게 달렸다. 그러나 그것을 황제 마음대로 한 것만은 아니었다. 황제는 군중의 의견을 받아들여 패자의 생사를 선택했다. 불행히도 오늘 군중의 선택은 죽음이었다. 경기장은 권력의 최정상인 황제가 민중의 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였다. 콜로세움은 그 규모나 구조에서 황제가 한눈에 관중을 보고 의사를 파악하는 데는 최적화된 공간이었다. 또한 이런 공공 오락시설은 황제가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다. The Colosseum represents a very important venue for the emperor to communicate with the general public. So you've got, 50,000, maybe 60,000 or even more people there watching the entertainment, but it's also an occasion for the emperor to gauge that relationship and ultimately, let's say, win over or have the favor of the public. And the Colosseum then is not just entertainment, but it's a very important political activity. And a key part of that relationship then is for the emperor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민중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티투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 깨달음을 위해 뼈아픈 대가를 치러보았기 때문이다. 티투스가 유대 전선에 머물던 시기, 그는 사랑에 빠졌다. 당시 로마의 협조적이었던 유대왕 아그리파 1세의 딸 베레니케가 그 상대였다. 이민족의 딸이었으나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 티투스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있는 로마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별이 길지는 않았다. 연인을 뒤따라 베레니케가 로마로 왔기 때문이다. 실로 꿈같은 상봉이었다. 이제 그들 앞엔 끝없는 행복만이 펼쳐질 것 같았다. 두 연인은 티투스의 저택에서 함께 살았다. 티투스는 공식적으로 베레니케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로마 시민들의 격한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로마 민중들은 유대 공주가 미래의 화구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은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로마가 전쟁에 휩싸였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티투스에겐 당시 많은 정적들이 있었다. 스캔들의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베레니케를 유대 땅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티투스는 후일 그가 황제가 된 후에도 어떤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지냈다.
public, the people of Rome, was very, very powerful. And the emperor was very much aware of this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ruler and the ruled. Now, the public could step in when there was, say, a public execution and complain and even halt that execution. When somebody was going to be put to death in the gladiatorial arena and the emperor said, sure, again, the public could step in and say no. Their voice was powerful, and the emperor had to hear them. If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grain supply, if there was risk of famine, they would speak out, and the emperor had to alleviate that kind of tension, or next thing you know, you'd have an angry mob, and they'd overrun the city, they'd overrun the palace, and they would kill the emperor.